엄마국어 10분 국어입니다. 1, 4학년도 수능 B 독서 지문, 그 유명한 전향력 지문 갑시다.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제 옛날 10년 전에는 이제 갑자기 어려워서 그런 거고, 지금은 뭐 이 정도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되지. 얘를 기본으로 삼아가지고 이 정도 지문에서 이렇게 비례관계, 그 다음에 어떤 핵심 내용이 나왔을 때 머릿속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또는 지문에다가 어느 정도를 써놓고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적용해야겠다. 기출은 그렇게 써먹는 거지. 자, 오른쪽의 그림은 이제 태풍의 경로인데, 사실 이 전향력이 여러 가지로 우리 지구인들한테 영향을 주는데, 이 한반도에서는 이 태풍이 전향력 덕택에, 보통 태풍이 대만을 지나가지고 한반도 쪽으로 오다가 오른쪽으로 일본으로 휘어가거든. 왜냐하면은 전향력 때문에. 지문에 보면 알겠지만 움직이는 물체는 동쪽으로 휜다. 그래서 일본을 거의, 발생하는 태풍의 한 90%는 일본을 휩쓸고 가고 10% 정도가 한반도에 상륙하는데, 문제는 한반도에 상륙해도 위험 반원은 오른쪽이지. 땡큐 전향력. 지문 갑시다. 지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하고,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은 운동 방향이 편향되는데 그걸 전향력이라고 하더라. 운동 방향이 직진하는 게 아니라 어디 한 방향으로 쏠린다, 그런 얘기야. 첫 단락에서 뭐 한다? 이 글의 핵심어. 자, 그럼 전향력은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데 자전 속력이 적도에서 빠르고 고緯도로 느리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면, 이걸 바보같이 적도, 고緯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이제 수능에서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요약하는 힘이라고. 자전 속력하고 위도하고는 반비례. 이거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를 할 수 있으면 대단히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거고, 이거 안 되면 자꾸 적도를 갔다가 북극 갔다가 왔다 갔다 헤매게 된다고. 자, 그 다음엔 갑자기 미사일을 쏴. 요즘 북한에서 미사일을 자꾸 쏴가지고 겁나긴 하는데, 자, 적도에서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은 블라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동쪽에 떨어진다. 오른쪽으로 휘어진다. 지구가 있는데 적도에서 분명히 이렇게 쐈는데 실제 떨어진 건 이쪽이다. 아까 뭐라 그랬지? 움직이는 물체가 동쪽으로 휜다고 그랬지. 자, 이번에는 북위 30도에서 똑같이 미사일을 쐈더니만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떨어지더라. 편향되는 정도가 고緯도로 갈수록 커지는군. 자, 편향되는 정도가 뭐야, 아까? 전향력. 전향력이 어떻게 된다고? 위도에 따라서 커지더라. 얘네들은 비례관계. 그치? 자, 그리고 위도가 커지면 커지는 거니까 당연히 북극, 남극이 가장 큰 것이고 적도는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물체에 마찬가지로 나타나더라. 자, 전향력은 이동 속력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상관이 없는 거고, 이동 속력, 움직일 때 나타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앞쪽에다 미리 써놨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전향력하고 상관이 있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국어 지문에서는 하나로 모을 줄 알아야 돼. 자, 이거의 주제가 뭐야? 전향력 아니야. 전향력은 아까 위도하고도 관계되는데 이동 속력하고도 비례. 그 다음에 선생님이 추론이라고 써놨잖아. 별거 아니고 아까 위도하고 뭐였지? 자전 속력은 반대였지. 그러니까 다 읽고 나서 얘네들을 한 군데 모아서 써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일반 학생들은 이 정도를 써놓을 수 있어야 돼. 앞에다 보니까 꼬마애가 넘어져서 울고 있어. 불쌍한 어린이. 저 어린이도 아마도 전향력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닌가. 자, 하여간 가봅시다.
문제를 봤더니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달랑 두 문제였는데 오답률이 상당히 커. 자, 실제 정답은 3번이었고 4번이 낚시에 걸려가지고 대단히 많이 틀렸지. 자, 왜 헷갈렸냐면 지금 우리는 한반도니까 북쪽에 살고 있다고. 북쪽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오른쪽에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쪽 호주에서 미사일을 쐈는데 어디로 떨어질 거냐?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선생님이 써놨지. 웨스트, 이스트. 지구의 입장에서 오른쪽, 왼쪽은 상대적인 거고 동쪽, 서쪽은 지구하고 상대된 거라서 똑같은 거라고. 아까 지금 선생님이 미리 그려놨는데 북반구에서는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스트. 남반구에서도 미사일 쐈더니 역시 이쪽, 이스트.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동쪽, 서쪽 항상 방향성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한다. 그놈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 자, 정답은 얘였는데 이것도 일부러 남이 50도로 한 거야. 이게 고의도지. 자, 여기 써놨지. 과학기술 경제는 지문을 독해할 때 반드시 비례반비례를 정리한다. 아까 선생님이 한 방에 정리하는 거 보여줬지. 한 방에 정리해야 돼. 이거를 따로따로 이만큼 따로따로 정리해버리면은 문제 풀 때 상당히 힘들어요. 자, 그래서 선지를 활용한다. 자, 그럼 고의도일 때 문제는 뭐라 했어? 자전으로 속력. 이게 뭐였어? 자전속력이라고. 자전속력. 자전속력하고 이동속력은 반비례였지. 위도하고. 그지? 아까 자전속력은 위도가 높아질수록 반대, 더 느려져야지. 그래서 항상 이 지문이 이렇게 쭉 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마음이 급하면 이런 애들을 막 읽게 되는데 우리가 뭐 했냐면은 지문에서 화살표를 이렇게 찾았어. 비례관계를. 그럼 비례관계 왜 주겠어? 지문에서, 수능에서. 그거하고 관계된 거 답으로 주려고. 그러니까 그놈들 먼저 확인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다고. 자, 27번 오답률이 더 높았던 문제인데 역시 프로세스를 기억을 좀 해봅시다. 보기의 핵심어를, 그러니까 보기를 열심히 읽어. 이거를 막 팡테옹에서 그 다음에 67m짜리 28km 이러면은 이거는 탐구 영역 할 때 하는 거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방향성하고 핵심어를 찾는 게 국어 영역이라고. 보기의 핵심어, 지문의 비례관계 이거만 찾으면 되는 거라고. 됐지? 그래서 여기 이과생들 써놨는데 이과생들 오케이. 특히 물리하는 학생들은 이거 내 거네. 그래서 막 지구 막 그려가지고 에펠탑 그려놓고 에펠탑에서 막 줄을 늘어뜨리고 이런 뻘짓거리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저스트 국어, 저스트 보기, 저스트 핵심어라고 생각하고 심플하게 뽑아내는 능력 이게 국어 영역 능력이라고. 이거를 자꾸 기출 가지고 훈련해야 할 것이고 실무도 마찬가지야. 뭐 이감을 풀든 뭐 한수 국어를 풀든 바탕 국어를 풀든 출제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 출제하는 사람들 국어 선생들이에요. 물론 실제 수능은 물론 국어 선생들이 나중에 감수하긴 하지만 처음에 문제 출제할 때는 이제 물리학 박사가 출제하겠지. 그러나 물리학 박사님이 모든 걸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국어 영역 방식으로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뽑아내는 능력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 3점짜리 보기 문제를 얼마나 효과적이고 빠르게 뽑아낼 수 있느냐 이 능력이다. 기출할 때 여기다 초점을 맞춘다 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돼. 그냥 전향력 지문 어려웠다던데 읽고 선지 봤더니 이건 이게 틀렸고 이건 맞았고 이거 1, 2, 3, 4, 5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프로세스를 얼마나 체화시키는가가 여러분의 수능 점수를 올려준다. 봐봐. 기출 열심히 풀었어. 기억을 했어. 그래 놓고 뭐 6평, 9평 수능 볼 때 또 보기를 열심히 읽어. 물리 풀듯이. 그건 꽝이라고. 저스트 국어.
자, 위도가 높아졌더니 진동면이 회전한다. 이게 뭐야? 진동면 회전, 이동 속력.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이게 추론이라고. 뭐 대단히 어려운 추론인가? 진동면이 움직였다. 아, 뭔가 물체가 이동하는 속력이었군. 그럼 이동 속력하고 전향력은 비례했지. 그런데 더 느려요. 땡. 대단히 간단한 문제라고. 요 프로세스만 잘 기억하고 실천하는 거를 습관을 들이자. 잘 모르겠으면 하루에 한 번씩 엄마 국어 보세요. 왜냐면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없어. 전부 다 그냥 심지어 전향력 지문 이거 보면은 뭐 한 두 페이지 걸쳐가지고 지구과학을 설명해놨어.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우리는 국어 영역인데. 자, 요놈은 정리해 놓은 거고 이 정도 지문이면 아까 한 줄짜리 비례관계 충분히 뽑아낼 수 있을 거고 비례관계 한 줄짜리 뽑아냈더니 두 문제가 그냥 나왔지. 결코 오답률 70짜리가 아니라고.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